공항 한쪽 일본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무시당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소리 속 한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그녀 곁으로 다가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곳에선 그런 행동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일본 승무원들은 머뭇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여자는 한국 승무원들의 도움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감동 주파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정입니다. 오늘은 일본 항공사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혼혈 승무원 유키코 한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한국의 정신과 자부심으로 그녀는 큰 시련을 이겨냈는데요.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어떤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사연자를 대신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코 한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일본인이세요. 어릴 적부터 저는 일본에서 자랐지만 우리 집안은 조금 특별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늘 제가 한국어를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고 한국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유키코야,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란다. 네가 이 언어를 배우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을 거야.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종종 저를 무릎에 앉히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전쟁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 한국인의 딸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친구들은 제 이름이나 외모를 두고 장난을 치곤 했어요. 유키코, 너는 왜 그렇게 키가 커? 얼굴은 왜 이렇게 일본인 같지 않아?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께서 늘 제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유키코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마라. 너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다 가진 사람이란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명절이 오면 우리 집은 더 바빠졌습니다. 일본의 오세치 요리를 만드는 어머니 옆에서 아버지는 김치와 잡채를 준비하셨어요. 한쪽에서는 다다미 위에 일본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제가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아버지가 가져오신 한복을 입고 절을 하기도 했어요. 두 나라의 명절을 모두 지키던 우리 집은 제가 혼혈이라는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유키코야, 내 꿈은 뭐니?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은 제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셨죠. 유키코야,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단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네 마음을 더 넓히렴.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저는 자연스럽게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승무원이라면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승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답니다. 승무원이 되려면 언어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가르쳐 주신 덕분에 한국어는 자신 있었고 일본어는 제 모국어니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영어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법이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학원 강사님의 격려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유키코 씨, 일본인 학생 중에서도 발음이 자연스러워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한국어를 배운 덕에 영어 발음이 더 자연스러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일본어에는 없는 받침 소리를 한국어에서 이미 익힌 덕분에 영어 발음을 따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렸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체력 훈련도 승무원 준비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체력 검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매일 새벽에 조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체력이 길러지며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리고 승무원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친절함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승객들을 진심으로 대하겠다고 다짐하며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배려와 따뜻한 정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수많은 준비와 노력을 거쳐 드디어 일본의 한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채용되었어요. 면접 날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키코 씨는 언어 능력과 태도가 매우 성실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뛸 정도로 기뻤습니다. 마침내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동료들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저를 친절히 대했지만 점차 미묘한 시선과 태도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언어 실력을 두고 비아냥거리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유키코는 한국인이잖아. 당연히 언어를 잘하지. 우리랑은 다른 조건이니까.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제가 사랑했던 승무원의 꿈을 위해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차가운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승무원으로서 꿈에 그리던 일본 항공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으로 채용된 만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시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제가 승무원 교육생 중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유키코는 한국인 혈통 덕분에 언어를 잘하잖아. 우리랑은 조건이 다르니까.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업무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동료들은 즉시 그것을 꼬투리 삼아 비난했어요. 역시 언어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지. 유키코는 기본이 부족해. 그런 말들은 저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제가 뜨거운 음료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했어요. 선배가 뜨거운 커피를 준비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고객은 아이스 커피를 주문한 상태였습니다. 이 비행기 서비스는 왜 이 모양인가요? 고객이 항의했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선배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분명히 아이스 커피를 준비하라고 했잖아.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 상황이 저를 공영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민 일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동료들의 태도였어요. 유키코는 한국인이잖아. 성형한 얼굴 아니야? 역시 가짜는 티가 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단체 대화방에서도 저를 제외한 그룹이 만들어졌고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들이 오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이상한 책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책은 한국이 얼마나 미개하고 더러운 나라인지 설명하는 혐한 서적이었어요. 우리 선물이야. 한국인답게 열심히 읽어봐. 동료들이 비웃으며 던진 말은 저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자신감을 잃어갔지만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제가 승무원이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상태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을 때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유키코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단다. 부모님의 조언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결국 저는 그 항공사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본 항공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 선택을 응원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특히 제 마음을 다잡아 주었어요. 유키코야, 네가 다시 시작할 곳은 네 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곳이어야 한다. 한국 항공사에 지원해보는 건 어떻겠니? 한국 항공사라니. 어릴 적부터 한국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했지만 직접 가보거나 경험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도전을 결심했고 1년 동안 한국 항공사 입사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한국어는 이미 유창했지만 한국의 서비스 문화와 비행 규정 등을 익히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결국 저는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첫 출근을 위해 한국으로 떠날 때의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공항은 최첨단 기술로 가득했고 곳곳에 편리한 서비스와 세련된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공항이 아직도 사람 손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라면 인천공항은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된 느낌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와 시스템이라니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다니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근무에서 만난 동료들은 모두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은 제가 처음 겪었던 일본 승무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항공사에서 겪은 첫 번째 감동적인 순간은 동료들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다들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주며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죠. 유키코 씨, 힘든 일 있었다고 들었어요. 여기서는 그런 일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 동료들과 함께한 첫 근무 후에는 을지로의 맛집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육회와 막걸리를 처음 먹었을 때의 신선한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키코 씨, 여기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랑 즐겁게 일해요. 그날 저는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잊고 정말로 행복함을 느꼈답니다. 한국 항공사의 승객을 대하는 태도 역시 놀라웠어요. 승객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동료들 또한 제게 업무에 관해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며 도와줬어요.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면서 저는 잃었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여전히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이곳에서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항공사에서 새롭게 일하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뉴욕행 비행이 예정된 바쁜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출발 준비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유키코? 뒤를 돌아보니 일본 항공사에서 저를 괴롭히던 동료들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피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전혀 반갑지 않았지만 그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유키코. 한국 항공사에서 일한다면서? 우리랑 얘기 좀 하자. 그들의 태도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근처 카페로 저를 데려갔고 저는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키코, 너 여기서 잘 지내는 것 같더라. 한국에서 잘 나가는 척하는 거야? 그들의 말투에는 분명히 모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네가 한국 항공사에 들어간 게 운빨 같아 보여. 한국인은 네가 일본에서 얼마나 못났는지 모르잖아.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한국에서 승무원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놀러 왔어. 한번 너랑 즐겁게 놀아볼까 했지. 그들의 말은 마치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제 한국 동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더니 상황을 즉시 알아차렸어요. 유키코 씨, 무슨 일 있어요? 이분들은 누구죠? 한국 동료들은 단호한 태도로 일본 승무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나서서 말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 용납 못합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한국 동료들의 태도는 매우 냉정하고도 단호했습니다. 일본 승무원들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이내 그들의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결국 일본 동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한국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자 그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동료가 힘든데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유키코 씨, 여기선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저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말이에요. 한국 항공사에서의 생활은 저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고 승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일이 이제는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 중 하나는 일본에서 온 한 손님을 응대했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한국어와 일본어로 혼합된 말투로 물으셨어요. 일본어를 잘하시네요. 혹시 일본에서 오신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자랐지만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국 항공사에서 일한다는 점에 감명을 받은 듯 저를 칭찬하셨어요. 한국 승무원들은 정말로 열정적이네요. 이렇게 밝은 미소를 보여주시다니 비행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성장하는 데에는 동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제가 일본 승무원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했던 과거를 동료들에게 털어놨을 때 그들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유키코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 이렇게 멋지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응원은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또 다른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국제 비행 승무원으로 발탁되어 더 많은 책임을 맡아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부담감이 몰려왔지만 저는 이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제게 늘 말씀하시던 용기와 도전의 정신을 떠올리며 말이에요. 첫 국제 비행에서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언어와 문화가 다양한 승객들을 응대하며 실수가 있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비행이 끝난 후 승객들에게 들은 감사의 말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당신 덕분에 이 비행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진정한 승무원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의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엄마,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기뻐하시며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유키코야,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란다. 네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항상 네 편이야.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저를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과 응원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줄 차례입니다. 라고 유키코 한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유키코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공유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감동 주파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동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동 주파수의 김희정이었습니다.